넘어가서 필수지 2번. 2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x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x좌표가 계속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 또 x좌표가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작아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일단 스킵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밑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들?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필수지 2번은. 그 다음 챕터 2가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 거 아까 했던 얘기니까 개념 넘어가도 되고요. 14페이지에는 필수지 3번. 요게 실제 수능에서도 3점짜리로 나와요. 되게 쉬워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볼까요? 1번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인 거죠. 이해 가요? 아유, 이거 그냥 야 대충 할 테니까 잘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아유 힘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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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잖아. 그치? 여기가 순서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2,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말이야. 이해 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1번이 뭐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요. 이해가죠?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1 오른쪽 여기를 읽으라는 뜻이라고요. 이해 가냐고. 거기 y좌표가 얼마니? 얼마야? 1이죠? 정답은 1. 그래서 이해 가냐고. 2번은 4의 저극한이네. 4의 저극한. 그럼 어디겠어요? 4 왼쪽 여기 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요? 좌표가 얼마죠? 3. 오케이? 3번은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죠. 1로 갈 때 fx.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걸 만나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우극한과 자극한을 따로따로 구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극한은 얼마, 자극한은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보는 거예요. 각각 1의 우극한이면은 여기인 거 이해가죠? 1의 자극한이면 여기인 거 이해가요? 높이가 다르죠? 답이 뭐예요? 없다. 오케이? 4번은 2의 극한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숫자만 나오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2의 우극한은 여기고 2의 자극한은 여기인데 같은 높이죠 둘이. 있는 거죠. 얼마? 2가 되겠네요. 이거. 이해 가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을 보면 절대값과 가우스군요. 아우 세상에. 가우스도 어떡하지 이거? 가우스 말 나온 김에 가우스도 잠깐 하나 더 추가로 하나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막 써주고 하거든? 그걸 잘 챙겨 먹어야 돼 너희들이. 근데 맨날 말하잖아. 어디다가 적어놓긴 하죠. 어디다 적어놨냐고요 대체. 아니 어디다 적어놨길래 그걸 못 찾냐고요 계속. 뭐 비법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뭐 영화 드라마 못 봤어? 비법 노트 만들어가지고 전수해 주는 거 이렇게. 이게 할아버지가 만든 비법 요리 노트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거 몰라? 너희들 비법 노트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 노트 하나 어디서 좋은 거 하나 사. 비싼 걸로 한 10,000원짜리 인터넷 뒤져가지고 고급 노트 한번 검색해봐. 그거 하나에다가
뭐 지금 당장 수투도 좋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수학 배운 것 중에 좀 쓸모 있다? 이거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 다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정리 좀 해보세요. 1년 동안 쓸 건데 앞으로 500일 동안 쓸 겁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 10,000원짜리 노트 하나로 쓴다는 거, 그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 10,000원에 500일이면은 하루에 얼마야? 꽤 괜찮아, 그치? 나쁘지 않잖아. 그 요약 노트, 비법 노트 하나 만들어서 쓰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숫자만 나왔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뭐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1의 우극한을 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을 해봐. 이게 이런 뜻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1보다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1보다 크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게? 뜻이? 따라서 x가 1보다 크다는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죠? 절대값 아니? 양수 아닌가요? 그럼 주어진 모양은 그냥 이거죠. 이해 가요? 그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x 더하기 1만 남는 거 이해 가죠? 이거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 1의 우극한입니다. 얼마? 2 나와요. 이해가? 그럼 얘는요? 얘는 이 자체야. 1보다 작다는 뜻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보다 왼쪽이라는 뜻이 1보다 작다는 뜻 아니었어? 아무리 1에 가까워져도 어쨌든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거는. 따라서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죠? 절대값 기호가 마이너스화 돼서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 가죠?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은 x 더하기 1만 남지만 부가 남아있죠? 여기에 리미트 값이라고 이렇게. 그럼 뭐야, 이게? 1을 대입하면 2이지만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2지. 어때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죠? 없다입니다. 2번은 가우스인데, 자, 가우스 말 나온 김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우스, 내가 너였냐? 가우스를 한번 설명하다가 중간에 내가 지쳐서 설명 못 했는데요. 가우스 이거를 이제 요 기호 뜻은 이제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란 뜻으로 쓰여요. 전 세계적으로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서도 이거의 정의를 건드리진 않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x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뜻이잖아.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하라는 뜻이죠. 이하. x 이하의 최대의 정수를 찾는 개념인데, 이걸 가우스 함수라고도 부르고요. 플로우 펑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무슨 뜻이죠? 플로우 펑션. 플로우. 뭐예요? 층? 레이어? 층? 말고 플로우, 바닥 함수. 이게 왜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비율 때 이런 얘기 하는데 0층, 1층, y1, 2층, 3층, 이게 바닥이야, 4층. 파리가 여기에 있다? 0.8자리에 파리가 있다? 얘를 죽이면은 파리는 바닥에 떨어지겠죠. 어느 바닥에 떨어지죠? 0층 바닥. 이해가? 그러니까 0.8자리에 있는 파리는 죽으면 0층에 떨어져요. 이거 이해가요? 다시 3층 바닥에 파리가 있다? 얘를 딱 잡으면 어떻죠? 3층 바닥에 있겠죠, 걔도. 그쵸? 3층 바닥에 붙어있는 파리를 죽으면 3층에 있어요. 이거 이해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다시 마이너스 1층, 마이너스 2층, 마이너스 3층. 요 자리에 파리가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 파리가 있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5에 있는 파리가 죽으면 어느 층에 가 있죠, 얘가? 파리의 시체는 어디가 있죠? 파리라고 좀 그런가요?
러브버그라고 할까요, 우리? 러브버그 서울 안 살아서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서울과 경기 일부권에 러브버그가 기가 막히게 많다던데. 어쨌든 그 러브버그가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마이너스 2층 바닥에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5의 가우스가 마이너스 2. 이거 이해 가냐고요. 마이너스 3층에 바닥에 붙어있는 러브버그를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바닥으로 간다. 그래서 이름이 바닥함수입니다. 각각의 점들. 참고로 반대도 있어요. 셀링 펑션. 뭐일 것 같아요? 천장함수입니다. 얘는 반대로 천장에 붙어요. 이제 죽으면. 승천하는 거죠. 승천. 얼마 전에 승천 됐잖아요. 진우? 아무도 모르나 봐. 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죽으면 바다로 간다. 요걸 잘 살려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x의 정의, x 가우스 x의 정의는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x가 n 이상 m 플러스 1 미만인 사이에 있을 때이면 가우스 x는 n이다. 단 이 n은 정수다. 보통 요걸 많이 써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그래프의 세계에서는 이거 잘 안 써요. 이걸로 하다가는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프가. 그래서 물론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아까 방금 설명한 바닥이라는 개념을 좀 써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y는 루트 x 그래프 알지? 그치? y1, y2, y3 아까 얘기했던 그 1층, 2층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0층, 1층, 2층, 3층 선이 있다고 쳐봐. 혹시 여기 교점좌표 얼마인지 알겠어? 1이지. 여긴 어디게? 4지. 여긴 얼마게? 9지. 얼마인지 알겠지 이거? 루트 x.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우스 붙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그럼 이 생각을 하라고. 여기에 그 서울 관악산인가? 아우 거기 러브버그 봤어요? 계단을 덮었어. 이 계단이 안 보여요. 새카매요. 나도 그거 너무 징그러워. 이충은 개뿔. 내가 봤을 때 징그러우면 해충인 거야. 그치? 징그러워. 새카맣게 러브버그 날아다니는 거야. 수많은 그거 다 죽여봐. 그럼 시체가 쌓이겠네. 시체가 어떻게 쌓이는지 알겠어? 잘 봐봐. 여기에 있는 러브버그는 여기서 죽었다. 근데 요 전에 있는 이 러브버그들은 죽으면요 0층에 쌓입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이 2층에 딱 있는 요 러브버그는 죽으면 여기 있겠지만 요 전에 요 사이에 있는 이 러브버그들은 죽으면 시체가 쌓여서 1층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시체들이. 이거 이해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찍히고 요 전까지는 여기에 찍히고 점들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함수야 이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 이거 그릴 수 있겠지 이제. 가우스가 없다고 치면 무슨 함수죠? y는 x 빼기 1. 그쵸?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이거 1차 함수 안 그려봤어? 100번도 1000번도 넘게 그리지 않았을까? 그래프가 이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가 0일 때 여기 1 나오는 거 이해가죠? 1일 때 2 나오는 것도 이해가요? 거꾸로 하고 있네, 역함수처럼. y가 2일 때 3 나오는 거 이해가죠? 이런 그래프잖아, 이거 원래. 그치? 근데 여기에 가우스를 딱 씌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러브버그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얘부터 요거 그러니까 이 층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바닥에 있고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죄다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바닥으로. 시체가 쌓여서 바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가지? 따라서 이게 뭔 뜻이요? 2로의 극한이네.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뭘 알았어 분명히.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극한 좌극한부터 설명한 거야.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 극한을 물어보면 기본이 우극한은 얼마? 좌극한은 얼마예요? 2에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1 나오죠. 2에 좌극한은 얼마입니까? 0 나오죠. 없답니다.
이해가? 넘어갈게요. 16페이지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거기 up이라고 써있죠. 좀 어려운가 봐. 그치? 어려운 거 뿐이겠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수능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얼마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 내신, 모의고사 할 거 없이 100% 나올 겁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합성함수가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게 다 합성함수예요. 심지어 잘 생각해 얘들아. 이것도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차라리?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합성함수예요. 이거요? 이거 y는 fx랑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gx가 x 더하기 1. 이거 두 개 합성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해 가냐고. 얘랑 합성한 게 이걸 구한 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합성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이해가? 물론 너희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이거 그래프야 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합성함수라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이건 뭐죠? 원래 그래프를 y축 대칭이죠. 이것도 합성함수죠. 왜? 이거는 fx랑 마이너스 x라는 함수 이거 두 개 합성한 거 아닌가요? 저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다 합성함수야. 이 합성함수에 이제 극한을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 가지? 그러면 자 봐봐.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는 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원래는. 고1 때 합성함수 배울 때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본 적 있죠? 그래프 잘 그리나요? 여러분? 못 그리죠? 되게 힘들었죠. 그거 되게 어려운 파트 아닌가? 그 합성함수 파트 중에서 되게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야. 그래프 두 개 주고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시오. 아마 지금도 못 그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애들. 지금도 못 그리는 애들 데리고 이걸 어떻게 극한을 구해요? 그걸 그려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프를 직접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방법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요. 얘랑 달라요.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야. 이제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제 한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이제 조금씩 감을 잡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 처음엔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가야지 감을 잡습니다. 일단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의 극한이냐면은 이런 것들의 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극한.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만 힘들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거기에 보면 어우 세상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여기 보다시피 문제가 다 이래. 그래프가 막 잔뜩 나오고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다 이 문제야 문제들이. 각오하라고 내가 분명히 옛날부터 경고했다고 니들한테. 뒤에 가면은 그래프 장난 아닐 거라고. 열심히 그려두라고. 나중에 개고생하지 말고. 왼쪽에 있는 게 fx. 눈금은 좀 이따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부터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진짜 안 들어오면 다야 진짜. 정줄 놓고 있다 그냥 끝난다고. 오른쪽에 있는 게 gx입니다. 눈금의 위치는 여기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1 1 원점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gx. 일단 하나만 할게 먼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지금처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 말이죠. 내 말은. 못 그릴 거 아니야 분명히. 그치? 그릴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못 할 거 아니야. 그치? 엄두가 안 나죠. 생각도 안 나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요 안에 있는 거 gx니까요. 그럼 gx라는 함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뭔지 알겠어요? g라는 함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여기입니다. 이해 가요? y 좌표가 얼마죠? 1? 그럼 이게 1이니까 이거 f1이랑 같은 거 아니야? f1은 얼마게 참고로? f1 1? 이러면 틀린다 이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극한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f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요. 그 어떻게 하느냐? 봐봐. 잘 봐. 요 점이잖아 일단. 그치? 다시 g 안에 것부터 하는 거니까 일단. 합성함수 안에서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안에 거 g라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이 함수 마이너스 1 우극한 여기잖아. 그치? y 좌표가 1이지. 정확히 생각해봐. 이게 정확하게 딱 1이야? 그건 아니잖아. 1에 가까워진다였어. 그 1도 심지어 1보다 큰 숫자일까? 1보다 작은 숫자일까? 저 점의 높이를 보세요. 1보다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요, 1이 나오진 않잖아요, 절대로. 어떻게 이게 1이 나와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한도 끝도 없이 가까워진다 해서 요 안에 있는 요 x좌표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되면요, 요 안에 있는 gx라는 값이 1에 가까워지기는 하나 좀 작아요. 이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요 안에 있는 이거 보통 우리가 t라고 치환하는데 요 t라는 값이 마치 1보다 좀 작게 가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1보다는 어쨌든 좀 낮잖아. 그래프상. 그래서 1보다 작게 생각해서 요 전체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t라는 값이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좀 작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f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식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좀 오나요? 여기 문제 많으니까 계속 풀어보세요. 몇 번이고 해야 돼, 이건 참고로. 그래서 주어진 얘를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F1이 아니라 F1의 좌극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X값이 마이너스 1 오른쪽. G라는 함수 기준으로 X좌표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점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점점점 나 0이었어. 0.2. 와, 나 0.9, 0.999. 나 1에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1을 넘진 않잖아. 계속. 1보다 작잖아. 그래서 말하기를 이거는 1보다 작다고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F1의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F1의 좌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F1의 좌극한은 여기죠.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값이. 이렇게 푼다는 거야. 느낌이 오냐? 니들 집에 가서 그러니까 니들이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똑같이 좀 따라하세요. 흉내를 좀 내라고요. 똑같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하던 체육을 하던 일단은 남이 하던 걸 베끼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번이고 20번이고. 난 분명히 그래프 이렇게 크게 그려가면서 점 하나씩 찍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줬으면 집에 가서 똑같이 따라해라 이거예요. 내 말은. 절대값도 알려줬으니까 절대값도 똑같이 따라 그려보고 계속. 이거 이해 갔어? 그럼 2번 한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2번.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f의 gx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안에 것부터 하는 거니까 봐봐. gx 오른쪽 그래프야. 그치? 0 마이너래. 0 마이너스. 0의 좌극한. 이 함수 0의 왼쪽이면 여기에요. 이해 가요? y 좌표가 점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점이. 얘는요. 요 안의 값을 t, 그러니까 마치 이 함수의 y 좌표를 t라고 본다면요. 그 t 값은 마이너스가 커지는 모양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c 이렇게 바꾼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결국 f 함수 마이너스 1의 우극한입니다. f 함수 마이너스 1 우극한 여기겠네요. 1 나오죠. 값이. 이렇게. 쌉 가능? 마팅에 갔는데? 눈동자 풀렸는데? 3번은 반대네요. 순서가 gfx입니다. 역시나 합성함수고요. 1의 우극한입니다. 이번에는 뭐부터 찾는 거죠? 안에 있는 f부터 찾는 거죠. 왼쪽 함수에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혹시 여기인 거 이해 갔어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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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그럼 봐봐. 얘는 1이라는 좌표에 가까워지죠. 다시 y 좌표가 1에 가까워지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그냥 1 아닌가요? 계속 1, 1, 1, 1,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1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래프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게 무슨 뜻이야? 아, 1보다는 좀 크구나 이렇게. 요거는 그냥 얘는 그냥 1이구나. 이렇게 그래프 가까워지면 이거는 1보다 좀 작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해가? 어디에서? 합성함수 극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1 아니었나? 언제나 1, 상수 1. 이때는 이게 그냥 상수 1. 1 플러스도 아니고 1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1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G1과 같아요. G1이요? 1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네요. 요거 꽤 재밌어.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를 하고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처음 리미트, 아마 대부분이 처음 리미트를 배울 것 같은데 리미트를 처음 배우다 보니까 잘 안 써질 거예요, 글씨가. 여러분 시그마 처음 쓸 때 되게 못 썼던 것처럼. 그쵸? 로그 처음 배울 때 로그 엉망진창이었던 것처럼 리미트도 이제 처음 배우고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미분 배우고 그 뒤에 또 적분도 배우고 하면 기호가 막 나온단 말이야, 계속.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글씨도 개판이고 할 텐데요. 이거 좀 불편해요. 안 써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게 뭐였죠? 이 함수 1의 저극한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f 함수 1의 저극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이거를 안 썼던 건데 몇 년 전이야? 벌써 한 7, 8년 됐나? 7, 8년 전에 이제 지금은 숲으로 바뀐 아프리카 TV를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수학 질문 받으면서 풀어주고 그거 하고 있다가 어떤 대학생이 그러더라고. 요즘 대학 교수도 이렇게 쓴다는 거야. 리미트 이거 안 쓰고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요건 어쩔 수 없지. 요거 리미트 x가 뭐 이래서 3으로 갈 때 fx. 요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우극한 저극한은 간단히 쓴다는 거야. 우극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3의 우극한. 이해가? 3의 저극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결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나 봐요. 이렇게. 좀 편리하죠. 아무래도 리미트 쓰고 하는 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혹시라도 학교에서거나 어디서 보게 되면요. 낯설 것 같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써줄게요. 계속 앞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리미트를 잘 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쓸게요. 아직까지는 어색할 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 이 기호 쓸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리미트 기호 잘 따라 써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16페이지에 있는 합성함수 극한.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감당 가능해? 못하겠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한다 이거야. 대신에 이거 하려면은 최소한 이게 합성함수구나 아니구나는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맨 처음에 했던 겁니다. f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합성함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챕터 1이 끝났습니다. 힘들구만요. 챕터 2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양이 많으니까. 일부만 하고서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챕터 1을 간단하게 요약해봐. 오씨. (1분) 내로 요약해봐. 오씨. 함수의 극한. 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함수를 실제로 그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핵심 내용이 뭐였죠 하면 좌극한은 얼마야, 우극한은 얼마야. 그러니까 극한값은 얼마야. 값이 있을 때는 수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질 때는 팔산. 그거와는 별개로 없다도 있습니다. 이해 갔나요? 기본이 그래프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나올 때마다 이걸 그리냐고요. 불편하죠?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계산만 하는 법. 계산하는 일종의 몇 가지 룰을 배우는 겁니다. 뭐 때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단순 계산만 갖고도 값을 구해내는 그걸 배워보겠다 이거예요. 이해 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면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건데요. fx의 a로의 극한이 알파이고 gx라는 함수 a로의 화살표인데 좀 그림이 좀 그러네. a로의 극한이 베타일 때 fx의 실수배 k를 한 극한의 값은 k 알파. 이거 써주고 살까 이렇게? 써주고 할게요. 라서 k 알파. 아 힘들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모양들의 리미트가 붙어있는 일단 쓰니까 잘 들어. 니들이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책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으니까 잘 들어. 귓구멍 열고 리미트를 각각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도 마치 리미트를 분배 법칙 하듯이 분배 법칙 아닙니다. 분배 법칙 하듯이에요. 써서 알파 빼기 베타. 아, 손 아파. 곱하기도 이렇게 나눗셈 을 힘들어. 손에 쥐나려고 그래. 이렇게 단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됨.
중요. 가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19페이지 보시면 위에 노란색 박스가 있죠. 아이고, 손 아프네요. 난 보다시피 다 써줬어. 내가 한 번 쓰면 니든 5번 쓰는 게 맞아 원래.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게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다음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책 하면서 이런 표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다음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속뜻이? 증명하기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 시점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증명 불가합니다. 이거 대학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이걸 증명을 배우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증명이 되어 있으니 써라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학 배우면서 대부분 공식들 다 증명했단 말이에요. 거리 공식도 증명하고 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증명하려면 델타 엡실론을 알아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증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다고만 표현을 해요. 그냥. 이게 있으니까 써라. 두 번째는요. 잘 들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수렴한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값이 알파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 그래서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할 때만 쓰는 공식입니다. 이해가요? 수렴할 때만 쓰는 공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값이 없는 경우나 발산할 때는 이거 못 씁니다. 수렴할 때만 쓰는 공식이고요. 보시다시피 결과는 실수배와 합차 곱 몫이에요. 한자로 하면 이게 이제 가, 감, 승, 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사칙연산. 실수배와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성립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합이면 합한 모양으로, 차면 뺀 모양으로. 이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렴할 때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 은 수렴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라는 공식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목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챕터 두 번째 턴은 그래프 없이 푸는 법입니다. 이제 일일이 그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 공식을 배우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일단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증명은 하나도 못해요. 참고로 증명은 하나도 못해요. 델타 입실론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델타 입실론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야. 맨 처음 대학교 들어가면 첫 시간에 그거 배워요. 델타 입실론. 그걸 알고 나서 한참 뒤에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증명 못해요. 참고로.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 다음 이거와는 별개로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참고로 교재에 없어요. 확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값이 얘다라고 딱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확정. 이번에 너 수학 몇 등급이야? 2등급이요. 2등급 확정! 이런 거 말이죠. 변함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반대로 부정형은 뭐죠? 영어 시간에 배웠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뭐야? 투부정사 뭐야? 요즘 투부정사 안 배워?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뭐야? 그게 이제 그 쓰임에 따라서 주어 자리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보호 자리에 가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게 배우지? 그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일본식 영어 교육법. 난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입시 영어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토익 정도? 그런 영어 정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해외 나갔을 때 이렇게 프리토픽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영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문법 책도 가끔 사요. 내가 안 보지만 요즘은 문법 좀 보자면 가끔 사는데 투부정사 있잖아요. 부정사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 주어도 되기도 하고 뭐 보어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부정형은요. 때에 따라서 이게 값이 바뀌어요. 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값은 얼마 딱 정해졌다는 뜻이고 이거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얼마네? 문제마다 다르다는 거죠, 값이. 여러분은 당연히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이건 나올 리가 없죠. 값은 이미 정해졌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무한히 커지는 것들끼리 더한 건 무한대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다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이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와닿지가 않지? 한 예를 들어볼까? x제곱의 리미트 x 무한대 붙이면 뭐게? 무한대 아니야 이거? 이해 가 안 가? 다시 해야 돼? 아까 했는데?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 x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무한히 커지는 거 아니야? 그치? 2x라는 1차함수 x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뭐게? 무한되겠지? 안 그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는 어떨 것 같아? 무한되겠지? 이런 얘기라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왜? 저건 발산이니까. 아까 또 내가 뭐라 했어? 수렴할 때 성립하는 거라며. 발산에서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여러분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이거를. 이거 증명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냐고. 무한히 커지는 거 두 개를 더 셈해보라고요. 이게 안 커지겠냐고요. 더 빨리 커지겠죠 아까보다.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겠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이해가? 이거 몇 가지 여러분이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 무한대 무한대를 곱하는 건요 무한대입니다. 이해가요? 옛날에는 이 무한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이제 비율을 들기를 굉장히 큰 수. 옛날에 빌 게이츠의 재산 뭐 이런 거 있잖아. 걔가 재산이 뭐 몇천억 달러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과 워렌 버핏이 만났어. 막 돈이 엄청 받겠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애들이 무한대를 잘 모르니까. 이해 가냐고. 잘 들어봐.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하게 한다. 뭐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상수를 빼면요. 무한대입니다. 이해가 가요? 이거 무한대 제곱이라고 안 쓴다고요. 그냥 무한이 커진다고 계속. 이건 숫자가 아니라니까? 이해 갔어?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 상수 값이 양수면 무한대겠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이해가 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것들은 다. 이해가 가? 그 다음에 무한소라는 게 있어. 무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소라는 게 있어. 무한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 그 무한소는 뭔지 알아요? 그건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렇지. 양의 무한대가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고 음의 무한대가 수가 계속 작아지는 상태잖아요. 그 무한소는요? 이건요. 0에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 0에 가까워지는 걸 무한소라고 부르는데요. 잘 들어봐. 이 0은 그래서 이게 무한소야. 무한소끼리 덧셈한다. 그냥 쉽게 0 더하기 0 한다. 뭘 것 같아? 0. 0 빼기 0 하면요? 0. 0 곱하기 0 하면요? 0. 너무 당연해 보이죠?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제. 그 다음.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근데 이게요. 0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건 지울게요. 아우, 기껏 힘들게 썼는데. 이렇게 금방 지워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쓴다고 계속. 너희도 쓰고 있는 거 맞아? 다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3.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얼마일까요? 0 아닌가요? 왜냐면은 y는 x분의 3의 그래프가 이거 아니에요? 그럼 x가 무한히 커지면 또또또또또또 0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무한히 커진다고 보다시피 그럼 0이잖아요 보다시피 이해가 가? 여기 분자에 100 쓰면은 달라져? 100 써봤자 이게 그래프가 조금 위로 올라갈 뿐 내용은 똑같잖아. 그렇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정문선이라고? 이해 가냐고. 이거 이해 갔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극한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첫 번째 계산법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적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수렴끼리 사칙 연산은 수렴한다. 여기까지가 확정형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건 값이 딱 정해졌다고 보다시피 이렇게 값은 얼마임 이미 정해졌다고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다. 부정형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룰 하이라이트야. 문제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거. 부정형은 크게 현재까지는 3가지를 배우고요. 미적분 가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총 4가지를 배울 거예요, 부정형이. 물론 대학 가면 몇 개 더 배웁니다. 부정형은요, 첫 번째,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형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는 을 나눗셈 한다고요. 더하기나 곱하기가 숫자가 커지는 건 이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누기는요? 이거는 누가 더 빨리 커지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둘이 똑같은 속도로 커지는 건지 분자가 훨씬 더 빨리 커지는 건지에 따라서. 무슨 말 이해가? 해보면 알아. 뒤에 가서 몇 개 있으니까 해보면 알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는 거 2개 더 쓰면 무한히 커지는 거 이해 가잖아요. 그렇죠? 빼면요. 야, 우리 너랑 나랑 평생을 영생할 거야 이제. 그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죽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필멸자라고 하던데, 그치? 뭐야 저기 DC 코믹스인가? 거기 악당들 나오면 맨날 인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맨날 지칭하는 말이 필멸자요 이러지 않아요? 언젠간 뒤질 놈들 이런 거잖아, 그치? 필멸자가 그거잖아. 뜻이 언젠간 뒤질 놈들. 우리는 영생하고 있어. 평생 살 거야. 너 몇 살? 너 몇 년생? 08년생이래요. 야, 08이 태어났네요? 쌤은 7, 8년생이에요. 몇 살 차이죠? 우리 평생 살아요. 영원 죽지 않아요. 무한히 살 겁니다. 근데 우리 둘의 나이 차이는 얼마?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30이네요. 이해가? 그런 거야. 근데 여기 다른 애가 있어. 얘랑 나랑 10살 차이야. 그럼 우리 둘이 평생 산다고 치면은 우리 둘의 나이 차이는 항상 10 아니야? 그때는 10이겠네 값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모르는 거죠. 둘이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거든 나이가. 근데 내가 만약에 너 1살 먹을 때 내가 4살씩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빼면은 내 나이에서 네 나이 빼면은 무한대 나와요 그때는. 내가 4살씩 먹으니까. 내가 4,000살이면 얘는 1,000살밖에 안 될 거냐. 그럼 3,000년 차이. 내가 4만 살이면 10,000살밖에 안 될 거야. 그럼 3만 년 차이. 갈수록 차이가 더 멀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 뺀 값은 그때 다르다고 값이. 해봐야 안다고 이건. 계산을 해봐야 이거 얼마네. 답이 3이네. 답이 30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달라요. 세 번째가 무한소를 이용한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알잖아요. 더하기 곱하기는 있는데 빼기 나누기 없죠. 빼기 나누기가 부정형이라 그래요. 이건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면 무한소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있지만 나누기가 없죠. 나누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다음 극한을 구하셔야, 쉽게 말하면 1단원은 리미트를 구하셔야, 그냥 리미트 땡땡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라고. 1단원의 목표야. 그냥 얘를 계산하시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으로 보라 이거죠. 같은 높이인가 다른 높이인가. 그리고 그게 합성함수라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것도. 같은 높이더라도 1보다 큰지 작은지까지 다 따지는 거죠. 근데 나올 때마다 그래프를 그리기 힘드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목표라면은 계산법만 몇 가지 배우자. 물론 이거 되게 종류가 많아. 하지만 수2에서는 아주 일부만 배우는 거야. 그 중에 일부. 그 일부가 뭐냐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형태일 때는 지금부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를 배운다 이거지. 뭔 말인지 얘가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 말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는데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얘의 극한을 구하시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몇 점짜리냐면요. 이거 2점짜리 문제예요. 수능에서. 이거 나오면요. 애들은 생각을 안 해요. 답이 보이거든요. 답 나와요. 이미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계산도 안 들어가 심지어. 보면 응 답 얼마. 0.1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문제예요. 2점짜리. 시험에도 안 나오지 뭐 솔직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냐고요. 못 그려. 2차 10분의 1도 못 그리잖아 니들 심지어. 그치?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될 텐데?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x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 스킬들을 활용해서 이걸 풀겠다는 거야. 첫 번째, 일단 이거는 혹시 분모도 무한히 커지고 분자도 무한히 커지는 건 이해가 가요? x좌표가 계속 커지면요. 잘 봐봐. 이거 2차 함수죠. 분모가. 최고차계수 양수란 말이야. 3. 그럼 그래프가 이거 아니야? 모양이? 그러니까 x좌표가 계속 커지면은 와, 이 좌표도 커지겠지 계속 무한히. 얘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분모도 계속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즉 이 꼬라지입니다. 이게. 꼬라지가. 이해 가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느라고 하는 일종의 그 룰을 배우는 거예요. 룰을. 룰은 뭐냐면은 분모의 최고차 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예요. 뭔 얘기냐? 분모 몇 차씩? 분모가 몇 차씩? 2차씩. 따라서 분모 분자를 동시에 x제곱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렇게. 두 식을 둘 다. 그럼 보세요. 분모는 뭔지 알아요? 분모는 3 더하기 x분의 5 빼기 x제곱분의 1이에요. 이해감? 분자는 뭔지 알아요? 분자는 2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3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준식을 이렇게 봐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 말은.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고친 다음에 여기에 리미트 붙여도 되겠구나 해서 일단 준식을 다음과 같이 고쳐요. 이해가지? 여기서 이게 등장하는 거야. 잘 봐봐. 이게 뭐라고 했지 아까 좀 전에?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얼마다? 0이다. 그치? 그럼 봐봐. x가 무한히 커지지. 이게 어떨 것 같아? 그쵸? 분자는 5인데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얼마죠? 0이죠. 이건 뭐죠?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뭐죠? 0이죠. 이건 뭐죠? 0이죠. 이건 뭐죠? 0이죠. 이건 다 뭐죠? 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거 뭐? 3의 수렴, 0의 수렴, 0의 수렴. 그 수렴하는 것들끼리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네요. 그럼 얼마에 수렴하겠어? 3 더하기 0 빼기 0에 수렴하겠지. 얼마? 분모는 3에 수렴하겠네. 분자는요? 2 더하기 0 더하기 0 아닌가요? 2에 수렴하죠. 정답. 3분의 2. 이해가 가? 이해가 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줄게. 유리함수에서 가졌던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이 망할 놈들. 다음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릴 수 있어 없어?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유리함수죠. 그쵸? 점근선 다시 정의역이 어떻죠?
정의역. 몇 번째야, 이씨. 정의역.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점근선 나오는 거 알겠죠? 근데 유리함수는 이렇게 세로 점근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점근선도 있거든요. 혹시 가로 점근선 뭔지 알아요? 3? 왜 3인데? 네, 왜 3인데가 이제 설명이 되죠.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2를 구하시오. 근데 이게 부정형 중에 하나인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이게. 그지 않아요? 요거 분모 무한히 커지는 거 보여요? 분자도 무한히 커지는 거 보여요? 무한대면 무한대네요. 아까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좀 전에? 분모의 최고차. 분모 최고차가 몇 차인데? 1차. 1차로 분모 분자를 뭐 한다?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요. 분모가 1 빼기 x분의 1인 거 이해 갔나요? 분자는 3 더하기 x분의 2인 것도 이해 가고요. 그럼 여기에 무한대 이거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까 좀 전에 했죠? x가 커져요. 커지는 게 분모였어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0이죠. 0이죠. 1 빼기 0분의 3 더하기 0. 얼마요? 3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 함수는 x 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y 좌표가 3에 가까워져요. 그 y는 3이 점근선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3자리에 이렇게 점근선을 가져요, 얘가. 그 3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렇죠. 얘분의 얘잖아요. 얘가 누군데요? 얘의 계수. 얘가 누군데요? 얘의 계수. 그래서 요거만 보고 1분의 4를 찾았던 거야. 그거를 1학년 애들한테 이걸 설명 못하니까 1학년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외워, 이 새끼들아. 니들은 생각을 하지 마. 외워야 돼. 1분의 4. 이게 점근선이야. 외워. 했던 거고 왜 점근선인지 이제 이가 설명이 되는 거죠. 리미트라는 개념으로. x좌표가 무한히 커지면 3에 가까워져야 돼요. 절대 3이 나오진 않죠. 왜냐면은 이거 세배한 건 3x 빼기 3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이게 3 아니야? 이해가? 아, 분모가 x 빼기 1이면 분자가 3x 빼기 3이어야 이거 3 아니냐고요. 그렇죠? 얘랑 얘랑 같겠냐고. 이게 같아? 분자가 다른데?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값이야, 둘이. 그러니까 3은 절대 안 나온다고, 저게 함수값이. 하지만 3에 가까워지죠. 이게 뭐의 의미겠냐고. 이게 점근선의 의미죠. 그러니까 x값이 계속 커지면 3은 절대 안 나오거든. 보다시피 근데 3에 가까워져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점근선이죠. 나머지야 뭐 절편 찾아가지고, 그치? 마이너스 2 여기 절편, 마이너스 3분의 여기 절편 해가지고 하나가 이거니까 하나 이거겠구나 해서 그래프 그리면 끝인데, 그 원리가 방금 얘기한 부정형 중에 하나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거는 이렇게 푼다. 지금처럼 말이지.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내일 하겠다. 그래서 내일 박 터질 것이다.